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인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 지문에서 이런 얘기죠.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5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을의 공유지분도 어차피 토지 뭐죠? 전체에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갑과 을을 소수지분권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면 갑은 요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소수지분권자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1%부터 2분의 1까지를 다 뭐죠? 소수지분권자라고 하고 따라서 2번 소수지분권자 이러면 과반수가 아닌 사람이 2분의 1인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얘죠. 을도 뭐죠? 2분의 1이죠. 과반수가 안 넘었죠.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동차로 바꿔서 생각해라. 갑과 을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맨날 갑 혼자만 타고 다니면 을은 갑한테 카톡하겠죠? 뭐라고 합니까? 이 거지 같은 놈아 나도 좀 타자. 그죠? 나 좀 타자는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 전부를 달라는 얘기니까 2번은 명백히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고 우리가 이걸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4번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죠. 협의 분할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판사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면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고요. 매도인에 관한 담보 책임이라는 게 중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29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는 3가지인데요.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전세권 설정 후에 달라지는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라고 나오면 뭐죠? X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에 주의하실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를 특별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요 기타 사유에서 첫째 제외되는 거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한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토지가 공유다 그러면 분할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로서 꼭 암기해야 될 판례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관련돼 가지고. 첫째, 건물과 토지, 대지라고도 하겠죠.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따질 필요 없이 법정지상권도 간습법성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건물이 무효가 미등기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함께 둘 다 팔렸다란 말이 나오면 결론은 어떤 종류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재밌는 거는 외우시지 마세요. 그러면 잘 외우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잘 안 외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1번 대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이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러면 요 지문은 요거거든요. 전세권 설정으로 달라진 경우니까 주의할 점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이지 전세권자가 아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점. 2번 토지가 공유예요. 그러면 그냥 따질 필요 없어요. 분할됐다는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뭐 가반수 지분에 동해놓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그죠? 자,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가 됐으면 결론은 뭐여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 이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 건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상자판인데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이면 족하다. 맞는 질문이고 이런 얘기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지가 같으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을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해 갑과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보냐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5개 지문 다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죠?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2번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3번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는 때를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뭐 구분 지상권의 개념이죠. 5번입니다.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요.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요새 이번에 보니까 뭐 서울에서 뭐죠? 망치 들고 건물주를 뭐죠? 폭행해 가지고 구속됐죠. 궁정족발? 그 사건 모르세요? 아, 공부하시는 뉴스를 안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족발집인데 7년 동안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임대하고 장사를 해온 거죠. 근데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건물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은 1억. 그 다음에 월세는 한 300만 원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200.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 달라고 요구하니까 싫다 그러니까 뭐죠? 그쪽에서 건물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세입자가 재판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세입자가 보장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계약 기간도 끝났고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5년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뭐죠? 기간은 7년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쪽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뭐죠? 강제 집행해라 명령을 때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강제 집행을 거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랑이 버리다가 망치로 뭐죠? 임대인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뭐죠? 병원에 입원하고 구속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예? 네? 출신이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입자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입자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 시세가 그 300만 원이면 너무 싸대요. 너무 싸고. 그러니까 원래 그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주인이 오히려 그 사진 말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좀 그래요. 좀 3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자유롭게 양도 전전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궁정족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전세권자였으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 못 받죠. 어차피 기간이 뭐죠? 7년이나 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무엇도 뭐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는 뭐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전세권의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누님 말씀드리지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고요. 그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존속기간과 만료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단위 사례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답은 3번이죠. 4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에 대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2번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X.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요.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2번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을 중단된다. X.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고요. 채권 행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한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아. 이것도 아주 지문은 잘 나오죠. 3번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 건물 신축 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나 맞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죠. 경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 목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가능하거든요. 다만 월세는 내야 돼요. 안 됐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는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X죠. 2번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3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4번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는데 물상대위권 인정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34번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임차인 타주죠. 도인은 누구죠? 도인.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러니까 도둑놈. 그러니까 도사가 아니라 뭐죠? 도둑놈을 말하고요. 도둑놈은 뭐죠? 자주고 매수인도 뭐죠? 자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주점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2번 자주점이란 뭐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요. 도둑놈도 뭐죠? 자주점입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3번 판례에 의하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토지의 점유자. 자, 이게 우리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조심해야죠. 항상 그림을 많이 그렸죠. 소송이 제기가 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돼서 목적물을 반환해 주게 된다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이 사람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된다. 조심할 것은 악의 점유자가 되는 시점은 소 제기 시부터 악이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간주되고 패소 판결 확정 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정확히 맞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경락 허가 결정은 확정으로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 이전을 격려한 경우 종전의 소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이다. X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입니다. 5번 자주점임은 추정을 받음으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임을 입증해야 된다. X가 되겠죠. 3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기억은 X고 니은번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소유의 의사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배상해야 되므로 디귿은 뭐죠? X고 리을번 건물의 사용이익 물론 과실에 준합니다. 리을번 맞네요. 미음번 점유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용했다는 말은 무엇을 수취했다는 얘기죠?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고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 속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자유롭다는 얘기니까요. 기억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니은번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안 되고. 디귿번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리을번 조심하시는데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을 단독으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지분권은. 그렇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미음번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비읍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반환 청구도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죠? 리을 번입니다. 자신의 지분은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취지의 사례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37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될 뿐이므로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X죠. 2번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고요. 3번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일단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만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금과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 존속기간은 동일하지 않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건축주 갑과 건축업자 을이 도급 계약을 하고 을은 다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건물의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 채권 3억 원에 기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일단 이 병의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고 따라서 적법하기 때문에 갑에게도 을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조심할 것은 1번 갑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그 다음에 2번도 X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인 갑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번 보면 갑 소유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자 을이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3번 나에서 공사대금 채권자 을이 건물을 용역업체에게 점유 관리를 맡기고 을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 말 그대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을이 건물을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럼 이것도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4번의 경우에는 당장은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긴 되죠. 따라서 나중에 소멸 청구가 있으면 소멸될 뿐 간접 점유에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4번이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답이죠. 5번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주의하실 것은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죠. 답은 4번이네요. 39번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이 지상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40번은 공동저당권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또 중간에 넣어놓으시면 또 이거 푸시느라고 또 시간을 못 맞추실까봐 그냥 마지막에 넣었는데 지금 을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1억 5천을 빌려줬죠. 1억 5천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A 토지, 병소유 B 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 토지와 B 토지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B 토지가 뭐죠? 병의 소유네. 이게 좀 중요하진 않고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에 동시 경매하였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대금이 1억 원, 2억 원이었다. A에서 얼마가 나왔죠? 1억 원, B에서 2억 원이 나왔죠. 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들은 이유는 이거는 알면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원래는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1억 대 2억의 비율이니까 A에서는 3분의 1 해서 어떻게 해요? 5천만을 받고요. B에서는 3분의 2에서 어떻게 해요? 1억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해야 된다는 민법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채무자 소유물인 A에서 1억 원을 가져가고요. 얼마가 모자라죠? 5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B에서 뭐죠? 5천만 원을 가져가겠다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에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고 뭐 계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 소유물을 먼저 배당하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만 뭐죠?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받게 된다는 하나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